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화면을 공유한 것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먼저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도를 비방하면서 나오니까 바울 선교사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을 하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두란노 서원에 관한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강연장이라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 에베소에서 3개월간 이 회당을 사용했는데 강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2년간을 하게 되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의 그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이 스콜레라는 그런 뜻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스쿨이 여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번역, 성경 번역의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이 두란노 서원을 두란노 학당, 두란노 학원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션 스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인데 뭐 알렌이나 아펜젤라나 언더우드나 스크랜톤이나 메리 스크랜톤이나 스크랜톤의 어머님이죠. 그리고 존 헤론이나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포교 금지 정책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알렌을 통해서 광해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가지고 존 헤론이 2대 원장을 맡으면서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시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정동에서 시작을 해서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다 그렇게 해서 천민들을 돌보게 되고 그 이후에야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이후에야 이 에비슨 선교사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중원이 바뀌어가지고 세브란스가 된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들로 선교사로 왔는데 그분들도 교회 못하죠. 그러니까 아펜젤라는 배제 학당을 시작하고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시작했다가 그 학교가 커가지고 이 경신이 되는 거예요. 이 학교 학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들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제 여자 선교사님으로 이화를 시작하고 이 엘러즈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 정신 학당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한번 이 스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도 많은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미션 스쿨이죠. 특별히 윌리엄 제임스 홀에 의해 가지고 광성학당이 세워지게 되죠. 그냥 뭐 길에서 떠도는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저도 뭐 평양을 가볼 길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이 광성학당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 있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한 사역들을 평양에서도 감당하죠.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 남편이 광성학당을 시작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이 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 사역을 해가지고 이 병원이 기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얼 홀 하스피탈인 거예요. 남편의 이름을 따가지고 남편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홀 병원이 이렇게 또 잘 지어 있더라고요. 이게 있었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겠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했겠습니까?
이런 건물들을 하나 지으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특별히 미셔너리 키즈입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이 선교사님의 전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이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외국인 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평양 포린 스쿨이다. 크게 제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약자로 보면은 평양 포린 스쿨 PFS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에도 이렇게 어린 유치원 학생들이 저기까지 평양에 가서 공부 어렵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평양으로 보낼지언정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 같은 경우는 이 서울 포린 스쿨에서 하게 됩니다. SFS가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 동란이 끝나고 평양 못 가잖아요. 공산화되니까. 그래서 이 포린 스쿨을 어디다 세우냐면 대전에다 세웁니다. 여러분 한남대학교 옆에 이렇게 TFS가 있었습니다. 대전 포린 스쿨이 있었어요. 근데 이 TFS는 SFS 서울은 이름을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대전에는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바꿨나 봤더니 이렇게 1958년에 시작해가지고 대전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스쿨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한남대학교 옆에서 또 이사했습니다. 유성구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평양신학교 왼쪽에 여러분이 보이는 크게 보이는 건물이 평양신학교 건물입니다.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평양신학교도 이렇게 신학교도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교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인데요. 부산 초량교회를 개척하시고 대구의 지금의 대구 제1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북장로교에서 이분을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전국의 교육의 학교 사역의 총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에서 많은 걸 준비해서 평양에 올라가서 세운 학교가 이 숭실학교입니다. 숭실. 평양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일양 선교사님 집에서 이 숭실학당이 시작이 됩니다. 평양에 삼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숭실학교, 그러니까 중고등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숭실대학교, 그리고 숭의여학당. 지금 제가 끝나고 시험 보겠습니다. 평양의 삼숭은 어디를 말합니까? 감 잡으셨죠? 네. 숭의여학당, 숭실대학교, 숭실학교. 이게 평양의 삼숭 학교입니다. 이거는 남산 밑에 있는 숭의여자대학교인데 제가 이 대학에 가서 저도 몰랐던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저는 뭐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학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숭실이 세워지고 자동적으로 여자 학교니까 숭이가 세워졌겠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 학교의 채플에 마펫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숭이 학교는요 세뮤얼 모펫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념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 지어 있는 숭이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평양입니다. 여기는 세뮤얼 모펫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1928년도에 25주년 기념을 하니까 1903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이 숭이 학교가. 참 제가 이 숭이 1회 졸업생 중에 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중에 선교사가 나와요. 저는 이제 뭐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 이거보다도 아무리 작은 나라에서 힘없이 사역을 해도
선교사가 됐다 그러면은 저는 눈이 뜨입니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 숭이 일회 졸업생, 평양신학교 일회 졸업생이 선교사가 돼서 이 누군가 봤더니요. 숭이 일회 졸업생의 이분이 윤함의 선교사고 이기풍 선교사님과 결혼해서요. 이 세미얼 모페 선교사님이 자기의 턱을 날려버린 이기풍 선교사가 일회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중매합니다. 윤함의 이분은요. 아주 양반 집안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는 애가 하나 딸려 있고 부인이 사별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함의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이기풍 선교사의 가정을 좀 도와라. 이분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같이 제주도를 가는데 이기풍 선교사는 망설였대요. 그 어려운 지역에 어떻게 가냐. 근데 윤함의 선교사가 담대하게 우리가 그 땅에 가야지 그 제주도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가서도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평양에서 운동회를 하는 사진입니다. 운동회. 이렇게 운동회를 할 때마다 거창하게 하셨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 평양 미션 스테이션을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그려가지고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미션 스테이션을 그렸을 때 이거는 병원이고 저 뒤에는 교회고 요 옆에는 학교고 그러면서 이 유니온 크리스찬 칼리지가 여기에 있었다. 유니온 크리스찬 칼리지 이게 뭔가 봤더니 1906년도에 이 감리교 장로교가 연합으로 해서 이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니까 유니온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교가입니다. 저 모란봉, 대동강수, 대동강, 이 평양 아닙니까? 저렇게 우뚝 솟아있는 저 학교가 바로 합성 숭실학교다. 그래서 우리 성교의 한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숭실학교를 나왔었는데 이 교가를 부르면서 이게 뭘까? 이 합성이 뭔지 참 자기도 몰랐었대요. 졸업하고도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래서 합성이라는 말이 나왔구나. 저는 이 교가 압니다. 몰라도. 이 학교를 안 나와서도 압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알 거예요. 숭실 합성 숭실 그겁니다. 이게 제1교가입니다. 이게 남한에 또 숭실학교가 세워지게 되니까 이거를 제1교가로 하고 뭐 남한에서 모란봉 대동강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제2교가가 있습니다. 숭실에는. 이 숭실학교 교사를 했고 숭실대 교수까지 했던 또 평양신학교 신약학 교수까지 했던 오늘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님의 특강을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남이녀의 막내였습니다. 프란시스 킨슬러는요. 형님은 목회를 했고 누님 두 분이 다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가정이 뭐 한 사람만 목회하고 다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누님 두 분이 마리안이라는 누님하고 헬렌이라는 누님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안이라고 하는 누님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권수라 권신나 헬렌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 이름을 쓴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했고 대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누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캠프에서 이 선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분이 선교사 될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그 형님이랑 자기랑 누님 두 분이 전부 따로따로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선교사 될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이 네 사람이 다 나간 거예요. 근데 한 분만 이제 목회를 하고 형님은 목회를 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됐고 이 세 분이 다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나는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이름을 알고 싶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정말 그렇게 동원을 잘했나. 이분 그 선교사님 때문에 이분 누님 두 분하고 이분이 다 우리나라 온 거 아닙니까? 너무 귀하죠. 그리고 메리빌 칼리지를 나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옵니다. 이분이. 그리고 프린스턴 입학 동기생 가운데 여러분 이 원에 있는 한국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동기예요. 입학 동기.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졸업반에 있을 때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평양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고 숭실학교 교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졸업반 때 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 킨슬러를 만나가지고 킨슬러 선교사 아니 킨슬러 학생 한국에 선교사로 오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분이 거절합니다. 저는 한국 안 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누님도 한국에 벌써 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실정을 들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알았지만은 저는 한국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파이오니아 스피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는 나는 안 간다. 나는 개척 선교를 하겠다. 정말 멋진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품었던 데는요 몽고입니다. 몽고. 나는 몽고 쪽으로 가서 선교사가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겠다. 이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아주 제안을 멋있게 했어요. 우리 숭실학교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개척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네가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그 몽고를 선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몽고를 가려면 한국을 통해서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맥킨 선교사님 때문에 이 킨슬러 선교사님이 몽고를 목적으로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서 1928년에 일제시대 말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몽고를 목적을 삼고 왔는데 몽고 쪽으로도 가봤어요. 국경도 몽고까지는 못 가지만 만주 쪽으로 가보고 했는데 그때 일제가 벌써 벌써 만주 괴뢰국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몽고 쪽으로.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선교를 결정합니다. 그럼 내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길진경 목사님. 이분한테 한국말을 배워요. 아주 잘 배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한국말을 잘해요. 평안도 사투리가 섞이지만 아주 말을 잘했답니다. 이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님의 이 이름을 길진경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권세열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열이라고 짓습니다.
권 씨는요, 누님이 벌써 다 썼어요. 누님들이. 그러니까 누님하고 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세열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겐 약혼녀가 있었어요. 미국에 대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졸업하면은 결혼하자 하고 이제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1930년에 드디어 졸업하고 끝내고 이분을 와가지고 이 도로스티라고 하는 분하고 평양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랑 권세열군, 신부 권도양, 이 길진경 목사님이 이분의 이름도 도로시 해가지고 이 권도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국 이름을.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분의 책이 있는데 저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The Land of Korea. 이 권세열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들인데 제가 한 컷만 보여드릴게요. 모란봉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아주 멋진 풍경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아름답게 잘 찍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손자입니다. 이 킨슬러 선교사님의 손자예요. 이분의 어머니가 한국 분이에요.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리면은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존 프란시스 킨슬러 권세열 선교사의 손자인 권요한이라고 합니다. I want to introduce 종로 오가티 today, places that are hidden here, as well as introduce my grandfather a bit and tell you about his work as he came here as a missionary in 1928 to help in the education and also the mission field of Korea. Well, let's begin. Let's find out. 이 책이 보이죠? 사진들이. My grandfather. 네. 이 사진에 보면은요, 정말 그 손자가 이걸 아주 편집을 잘 해놨어요. 손자도 아주 달란트가 있으면 스캔 다 해가지고 이 책이 이 손자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숭실대학교에서 내놓았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이게 이 프린스턴 학교 뭐 근처에 있는 그 뉴저지 주인데 서드 처치라고 하는 그런 청년회에 이 사진을 계속 보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진들을 다 설명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제3교회 청년회를 다니고 있고 지도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도로시 약혼자입니다. 약혼녀. 그 약혼녀를 보라고 사진을 거기에 다 설명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제가 이 책을 자세히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도 평양에 나쁜 모습이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만 다 찍어서 보낸 거예요. 설명해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로시가 한국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만 다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아주 사진이 아름다운 사진도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그래서 하게 된 거라고 이 손자도 멘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낸 것은 바로 이 도로시 약혼녀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이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 정말 사진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이 킨슬러 선교사님도요.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가 참 많았다고 해요. 이 사모님도 아주 참 도로시 이분도 예쁜 모습인데 이쪽에 가문을 봤더니 이분의 아버지가 사업가였는데 아주 미모의 여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예뻤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정말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큰아들이 이름을 권오덕이라고 지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제가 이 권호덕 선교사님 보이는데 저도 이분을 만나가지고 제 책도 주면서 선물도 받고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참 저한테 기쁨은 지금 살아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기쁨들이에요. 많은 분들을 저는 만나고 또 만나기를 원해요. 이 부인입니다. 한국 분이죠. 아주 예쁜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까 여러분이 그 얘기했던 그 권영환 교수였는데 이분이 서울대 서울여자 교수로도 사역을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저도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권요환 이분, 신영순 사모, 권호동 목사, 다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입니다. 킨슬러의 2대들이죠. 그래서 이 학원 사역을 이분의 사역을 봤더니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평양 거리에서 방황하는 소년 6명을 이 킨슬러 선교사님이 광명서관에 데려다가 정말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재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계속 찾아오는 이 거지 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번쩍 스쳐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그런 아이들을 기회를 주기 시작해요. 당시 소학교 진학률이 20%뿐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소년 소녀들의 글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한 거죠. 이것을 평양에 있는 한국 성도들,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29년도에 개척구락부, 이분이 쓰는 단어가 파이오니아 스피릿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파이오니아 클럽을 발족을 합니다. 제가 글을 보다가 이 개척구락부를 설립할 때 여기에 킨슬러 선교사님하고 숭실 대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이 세 분 중에 누가 반갑습니까? 저는 이 방지일 선교사님이 반갑더라고요. 선교사로 가신 분이죠. 제가 사진을 봤더니 방지일 선교사님의 사진,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인데 그 옆에 박윤성 교수가 있고요. 마두원 선교사, 제가 나중에 마두원 선교사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분은 음악 박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입니다. 아주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 방지일 이분의 이 사진이 언제 찍혔나 봤더니 이렇게 제가 이걸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그때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 박 목사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며 이 선교사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방지일 선교사의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일제는 이 파이언 클럽, 이 개척이란 어이가 불온하다고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뭘로 바꿀까 했더니 성경으로 바꾸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으랴. 그래가지고 성경, 사람을 키우는 가장 귀한 사역 중에 곳곳에 이 파이오니어 이 클럽이 성경 구락부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전 구락부가 지부가 세워지게 되고 숭실대학에서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 성경 구락부가 모든 교회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거를 해달라. 그래서 총회 사업으로 채택이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성경 구락부에 이게 졸업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졸업 8회 졸업 기념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러다가 이 신사참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8년도에는 5천여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총독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니까 킨슬러 선교사님 정구락부 우리 신사참배 안 한다.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기지 않고 전부 일제가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6.25 때는 남고 싶으면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제 때는 못 남아요. 일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전부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으킨 거예요. 역사의 흐름에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습니다. 이 성경구락부는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해방 후에도. 그래서 48년에 킨슬러 선교사님 재내한해가지고 피어선의 해방의 창신의 다 서울의 이름들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6.25를 맞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킨슬러 선교사님이 참 멋진 것은 그냥 생명 겁니다. 안 떠납니다. 피난 안 갑니다. 대부분 선교사님 전부 피난 가거든요. 그리고 6.25 때 남아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6.25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6.25 때 안 떠난 선교사님이 몇 안 되니까 뭐 한국 선교사 대표도 하고 교수도 하고 신학교의 교장도 대리로 하고 군목제도도 창설하고 운영하고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1954년도 우리 6.25 끝난 다음에는요, 전국에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671개 구락부가 7만 명이 공부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때 아주 귀한 사역을 했던 분이 김정열, 김찬호, 김등열, 여기에 또 방제일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와서 영동북교회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시죠. 이 대표적으로 이 성경구락부가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도 있는 염광학교랍니다. 요 앞에 전에 화면을 보면은 김정열 저분 장로님인데 염광학원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 학교 스토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걸 보게 돼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 동기의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킨슬러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제 한경직 목사님 졸업하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뭐 해방 후에 만나고 모든 걸 도와줍니다. 나이 많을 때까지 한평생 동역을 함께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락교회 그쪽에다가 이렇게 대한소년 성경구락부 이렇게 다 사무실도 해주고, 그 당시에 보면은 저기 영락고등 공민학교, 이 공민학교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 뭐 공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다 공부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갠소 선교사님인데요. 김성무 여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정신여고 7대 교장이었고, 김성무 전도사도요. 자, 평양에 있다가 평안북도 있다가 내려온 거죠. 목사님의 딸이었고요.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이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또 6.25 나니까 부산에 피난 가면 부산 영락교회, 대구에 피난 가면 대구 영락교회,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가 곳곳에 세워지죠.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실시되니까요, 중고등부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민학교가 많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1965년에 이 킨슬러 선교사님 나이 많았을 때 찍은 사진인데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교육문화 공무훈장을 받는데요. 이 외국인으로서는 첫 수상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4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1970년에 이제 은퇴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가서도 이분은 건강하게
롱아일랜드에서 1976년까지 목회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한인 이민들을 잘 돌봅니다. 자기 생애를 참 멋지게 드리고 가시죠. 그리고 1992년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2001년도에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미국에 있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유언을 나를 한국에 묻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한국에 묻어 주십시오. 그래서 양화진에 저 선교사님의 부부의 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킨슬러, 도로시 우드로프 킨슬러 부인이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멋진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에 아까 봤던 이 사진인데 헬렌, 오덕, 로즈 이 자녀들도요. 헬렌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요. 대구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로즈는 이 중남미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다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이 권호덕 이분의 그 젊었을 때 그런 사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에피소드 하나만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체험 안 했어도 다른 얘기 했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 하려고 토요일날 미리 가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쥐들이 막 천장을 막 다니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잠도 잠을 못 해요. 쥐들이 얼마나 그냥 천장에서 하는지.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인사할 때 이 교회는 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잠도 못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쥐 발음이 뭐랑 비슷하냐면 죄랑 비슷해가지고 이 교회는 죄가 많아서 저 한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가든을 얘기하더래요. 자기 부모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가든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요양처죠.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전부 거기 있어서 아주 자주 거기를 갔었답니다. 그러면서 참 멋진 얘기를 하나를 해주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가든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중국 사람이 중국 크리스찬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아가는데 나이 많은 여자 선교사님을 이렇게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해서 왔는데 있을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이민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들여서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길을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게 아니고 뭐 또 다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다른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거기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 모르겠습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가든. 이분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이 즐겁고 편했대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대요. 아, 킨슬러 저거 아는데요? 저 신학교 때 교수였는데요? 이런 목사님들.
나는 그렇게 공민학교를 통해서 성경 클럽을 통해서 그렇게 배움의 기회를 못 가졌다가 아버지가 세운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이런 많은 분들이 때문에 정말 사역 편하게 했답니다. 그분들이 도와줘 가지고. 그 사모님은요, 이 북한에서 그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을 하는데요. 이 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딸이요, 이 지체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과 이 딸의 사진인데, 그래서 북한에 그 장애인들을 그렇게 도와가지고 이 평창 올림픽 때, 이 장애인 올림픽 때 이렇게 만남을 갖기도 하고, 뭐 지금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씨를 뿌리러 나왔더니, 이 책도 이분의 책이 나왔는데 성경 구락부를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정말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이분들이 오면은, 이 학교를 통과하게 되면은 거의 70%, 80%가 예수 믿었답니다. 그게 이 학원사에게 열매죠. 이 구락부를 통해서 300명 이상의 목사님이 나왔고, 그리고 200여 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됐던 것이죠. 씨를 뿌리러 나와서 심었더니 참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까지 연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선교사의 사명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선교사로서 하나님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어도 하나님 이 민족의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 잘 간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